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도수분포표입니다. 이 도수분포표, 일단 표는 표인데 이게 어떤 표지? 감을 좀 잡으려면 이 도수라는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도수라는 용어는 통계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바로 자료의 개수를 나타낼 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럼 도수분포표란 말은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료의 개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다. 요 정도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도수분포표가 뭔지 알고 출발하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수분포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작성하는 방법과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자, 하나하나 선생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시를 요렇게 10개의 별량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10개의 자료들은요, 10명 학생의 수학 성적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63점, 81점, 이렇게 나타내서 67점, 77점까지 이렇게 10개의 별량이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10개의 별량을 선생님이 나눠 볼 건데, 자, 앞서 공부했었던 이 줄기와 잎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구간을 설정할 겁니다. 자, 구간을 설정할 건데, 그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계급이라는 개념을 용어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계급이라는 건 이 별량을 나눴을 때 중요한 건 일정한 간격으로 나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간단해요. 일단 얘네들 점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별량과 가장 큰 별량을 먼저 찾아줍니다. 그러면 가장 큰 별량 여기 96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별량 여기 58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점과 96점 이 둘을 다 일단 머금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점수를 몇 점 간격으로 나타낼 거냐? 자, 선생님은 요거를 10점 간격으로 한번 나타내 보기로 할게요. 그럼 자, 이 10점 간격이라고 얘기했던 요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급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급의 간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간격을 계산하는 방법은 계급 양 끝값의 차이로서 또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58점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니까 출발을 50점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0점 미만하고 요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 미만이라는 표현을 쓰이는 이유는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60하고 70 이렇게 썼을 때 60점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 여기다 써야 되는지 이게 망설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과 누락을 피하기 위해서 요 이상 미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60점은 여기 계급에 속하는 별량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50점 이상 그리고 60점 미만이라는 계급, 그리고 60에서 70, 70에서 80 이렇게 동일한 계급의 크기를 갖는 계급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총 몇 개의 계급이 만들어진 겁니까? 5개의 계급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계급의 개수도 얘기가 되는데, 말 그대로 요렇게 만들어진 계급이 몇 개냐? 자, 주어진 요 표에서는 선생님이 5개의 계급으로서 분류를 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각각의 계급에 속하는 별량들 한번 찾을 건데요. 이 찾을 때 굳이 그 값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 관심만 가진다? 도수에 관심만 가진다. 그래서 여기 학생 수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50에서 60점 사이에 들어있는 점수는 요 58점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명수는 몇 명? 1명. 그리고 60에서 70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그 다음에 둘, 요렇게 2개인가요? 오케이, 도수가 2네요. 그 다음에 70에서 80점 사이는
자, 여기 하나, 그리고 둘, 3명입니다. 도수가 3입니다. 그 다음에 80점에서 90점 사이는 81, 그다음 80, 83 이렇게 3명이네요. 그리고 90에서 100점, 자, 이 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 학생 수, 즉 총 도수는 당연히 자료의 개수와 일치해야 됩니다. 몇 개입니까? 10개 확인이 되겠죠? 오케이, 누락 없이, 중복 없이 이렇게 우리가 세워줬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계급값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용어는 요 계급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 그냥 간단하게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계급을 대표하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자, 이건 하나의 약속입니다. 아무렇게나 적는 게 아니라 이 계급의 양끝값에 중간값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0점과 60점의 정중앙에 있는 값 몇 점입니까? 55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급값이라 써주시고 55라고 써주시면 이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 계급에서는 65, 그리고 여기선 75, 85, 95 요렇게 우리가 계급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계급값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나타내주고자 한다면 요때는 이 계급을 나타내는 양끝값, 요 양끝값의 합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우리가 계급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55점이 50점 더하기 60점에 나누기 2, 즉 중간값, 평균값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5점이라는 거 같은 방법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에서 나타내는 요 친구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계급이라 부른다. 그리고 요 학생 수에 해당하는 숫자들 도수라고 얘기한다 까지 적어주시면 도수분포표 완성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쵸?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 작성하는 순서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작성 순서 선생님 미리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일단 주어진 자료에서 누구랑 누구를 찾았습니까? 모든 자료를 포함할 수 있게끔 가장 작은 별량과 그 다음에 가장 큰 별량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렇게 나온 두 별량을 포함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계급을 나눌 건지 그 계급의 개수를 나눠야 될 건데 보통 나눠주는 계급의 개수는요 5개에서 15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자료에 따라서 15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적으로 눈에 보기 편한 이 자료의 개수는 계급의 개수는 5개에서 15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포 상태를 알기 어렵다라고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분포 상태를 알기 어렵다. 자, 당연히 자료의 분포 상태겠죠, 그쵸? 아이고, 여기 앞에다 그냥 자료의 라고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나눠진 계급에 속하는 이제 별량들을 어떻게 해주면 각각 세워서 그쵸, 도수를 구하시기만 하면 게임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 계급을 나타낼 때 앞서 선생님이 적었던 자, 요 친구들 있죠? 여기 뭐뭐 이상 혹은 뭐뭐 미만 자, 요런 식으로 그 계급에 어디까지 속하는지를 꼭 그 경계에 대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급을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 중복이 되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뭐 이상, 뭐뭐 미만 요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요 첫 번째 얘기하는 값을 우리가
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얘네들이 뭐뭐 초과 그 다음에 뭐뭐 이하라고 요렇게 또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자료에 따라서 다르게 되지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은 요런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도수분포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수분포표를 보고 우리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길래 왜 이렇게 작성을 하는지도 좀 정리해 봐야 되겠죠? 자, 도수분포표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장점은요,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기 쉽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수를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다는 거, 즉 계급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던 요 지금 도수분포표는요, 자료를 5개의 구간으로, 즉 계급의 개수를 5개로 분류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료의 이 구간의 크기를 5점으로 조금 더 내가 줄여주면 이 계급의 크기가 5점이 되면서 계급의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10개로 이렇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개수를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자료를 볼 때 각각의 값을 보는 것도 사실 좋지만요, 때로는 그 자료가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가 조금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수를 한눈에서 알아볼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자료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분포하는 범위가 넓을 때, 이때도 상관없이 아주 유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표가 바로 도수분포표라는 거. 요게 도수분포표의 장점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자,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수분포표는 자료 각각의 값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개수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안다 치더라도요, 그 각각의 도수들이 몇 점 별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요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급의 개수를 나눌 때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나눠버리게 되면요, 그땐 오히려 이 분포 상태를 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예시로 만들었던 이 표예요. 자료에 만약에 계급의 개수를 선생님이 100개, 그러니까 1점 단위로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게 보기 편할까요? 당연히 보기 어렵다는 느낌이 벌써 팍 오죠? 그래서 이러한 도수분포표에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수분포표에서 알아봤고요. 뒤에서 이어지는 예제풀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